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인의학을 전공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조한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60세 이상 중장년층 어르신들께서 자주 겪으시는 불편한 증상들에 대해 그리고 그에 대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처 방법 4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쥐가 났을 때의 조치 방법, 둘째는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 셋째는 심장에 무리가 왔을 때의 응급 대처법, 그리고 넷째는 운동 후 찬바람에 감기 기운이 올라올 때의 대처 방법입니다. 이 4가지 모두 경제적인 부담 없이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모를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복이 떨어집니다. 그럼 첫 번째, 쥐가 났을 때의 대처 방법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은 중장년층 환자분들을 진료해 오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쥐가 나는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시며 이를 단순한 통증으로 넘기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잠을 자다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면서 소리를 지를 만큼의 통증을 겪으신 적, 등산 중 갑작스럽게 종아리나 발바닥이 굳어버려 걸음을 멈추신 적 있으신지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주무르기, 스트레칭, 파스 붙이기 같은 즉각적인 방법만을 시도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경우가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한 68세 남성 환자분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산행 중 다리에 심한 쥐가 나서 119를 부르셨고 당연히 진통제나 근육이완제를 맞게 될 줄 알고 계셨죠. 그런데 구급대원이 꺼낸 것은 뜻밖에도 이거 한 병이었습니다. 환자분께서 많이 놀라시며 이걸 마시면 정말 나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셨는데요. 저는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쥐는 단순히 근육 문제가 아닙니다. 전해질 불균형에서 비롯된 겁니다. 쥐가 난다는 건 근육이 갑작스럽게 수축하며 제어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체내 수분량 감소, 땀으로 배출되는 미네랄 손실, 신경 전달 속도의 저하, 이 3가지 요인이 겹치며 전해질 균형이 쉽게 깨지게 됩니다. 그 결과 근육세포가 수축한 채로 풀리지 않는 것이 바로 야간 근경련 또는 운동 유발성 근경련이라고 부르는 증상입니다. 이때 가장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전해질이 포함된 수분 보충, 즉 이온 음료입니다. 물론 이온 음료인 포카리 스웨트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처치로서 현장 구급대나 운동선수들 사이에선 이미 정설처럼 쓰이고 있는 방법입니다. 야구 경기를 보시면 홈으로 슬라이딩하고 들어온 선수가 가장 먼저 찾는 음료가 콜라도 사이다도 아닌 이온 음료라는 점 눈여겨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라톤 경기에서도 선수들이 중간중간에 마시는 건 그냥 물이 아닙니다. 바로 이온 음료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땀으로 잃어버린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을 빠르게 보충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드리는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해질까지 함께 보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포카리 스웨트 같은 이온 음료 한 병이 큰 도움이 됩니다. 등산을 자주 하시는 분, 야간에 다리에 자주 쥐가 나시는 분, 운동이나 땀 배출이 많은 분, 이뇨제를 복용 중이신 분, 60대 이상 어르신, 물론 당뇨병이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온 음료의 당분 함량이나 나트륨 농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당, 무당 제품 또는 의사 상담 후 적절한 대체 음료를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꼭 포카리 스웨트여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 중 전해질 조성이 가장 균형 잡혀 있는 이온 음료 중 하나이기에 응급 상황용으로 권해드리기에는 매우 적절합니다. 아이스팩,
파스보다도 먼저 챙기셔야 할 게 있다면 등산 가방 안에 조용히 넣어둔 이온 음료 한 병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내용은 단순한 팁이 아니라 현장과 임상에서 모두 확인된 실질적인 처치입니다. 포카리 스웨트가 쥐를 치료한다기보다는 쥐가 날 수 있는 상태를 빠르게 안정시키는 응급조치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평소 쥐가 자주 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건강한 수분 섭취와 운동 습관 함께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 특히 평소 무릎 관절이 약하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쥐가 아니라 무릎 연골이 닳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조금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무릎 통증에 관한 경험입니다. 13년 전 제가 병원에서 퇴직하고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보내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산을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몸을 움직이며 건강을 지키려는 의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계단을 오를 때마다 찌릿하게 전해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분당구청 앞에 있는 꽤 유명한 대형 관절 전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절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수술하셔야 합니다.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게 진료를 봐주시던 의사 선생님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다르셨네요. 당장 수술까지는 필요 없으시고 수영을 하시든지 평지를 많이 걸으세요. 저는 그 조언을 듣고 무릎을 더 아끼고 관리해 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장의 통증이었습니다. 매일 통증이 오는데 수영장도 못 가고 산도 오를 수 없고 그야말로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때 마침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던 제 지인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체중이 90kg를 넘으셨는데 계단 하나만 올라가도 무릎이 퉁퉁 붓고 아프다고 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 무릎으로 어떻게 지금껏 버티셨어요? 그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더군요. 형, 저 무브풀이라는 영양제 먹고 살았어요. 하루 2알만 먹으면 돼요. 그게 바로 무브풀이, 미국에서 나온 관절 건강용 보조식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주문해서 하루에 2알씩 딱 20일만 먹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딱 2주가 지나자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일쯤 되었을 때 이상하다, 안 아픈데?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사람에게 100% 효과적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정말 잘 맞았고 그 이후로 무릎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조건 수술 말고 이 제품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조언드립니다. 이쯤에서 질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무브풀이 의사 선생님이 직접 추천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처방약과 건강보조식품은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렇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고 복용법이 단순하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부담이 적고 체험 기반의 만족도가 높다면 보완적 치료 방법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무브풀이는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히알루론산, MSM-황 등이 관절 연골 관련 성분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는 복합제입니다. 200정 한 병에 약 4만 원 선으로 가성비도 좋은 편입니다. 중요한 건 의사의 처방에만 의존하지 않고 본인의 몸 상태를 알고 적극적으로 관리해보는 자세입니다. 사실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연골이 완전히 마모되었거나 관절 간격이 없어져 뼈끼리 부딪히는 정도라면 수술을 고려하셔야겠지만 그 전 단계라면 생활관리 보조식품 체중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무릎을 잘 쓰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도 혹시 무릎이 아프셔서 고민 중이시라면
무작정 수술부터 고민하지 마시고 무부풀이 같은 건강보조식품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무릎, 그리고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무릎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줄고 활동도 줄게 됩니다. 이렇게 운동을 피하다 보면 혈액순환도 느려지고 심장 부담도 커지게 되죠. 특히 고혈압이나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이 과정이 심근경색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심장에 무리가 왔을 때의 응급 대처법입니다. 이번에는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꼭 전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약 100명, 즉 1년에 4만 명 가까운 분들께서 심근경색으로 목숨을 잃고 계십니다. 대부분은 전조 증상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표현되는 증상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슴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심장이 쥐어짜듯 아프며 땀이 식은땀이 흐르면서 왠지 모르게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가슴 통증이 아닙니다.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입니다. 이럴 때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몇 분 사이에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약, 그게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입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물은 화약의 원료로도 쓰이지만 놀랍게도 심장의 혈관을 급속도로 확장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혀 밑에 하나를 넣고 녹이면 30초 이내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심근경색으로 가슴을 움켜쥔 채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에게 가장 먼저 의사가 꺼내는 것이 바로 이 작은 갈색 병입니다. 그 안에는 아주 작고 둥근 하얀색 알약이 들어 있습니다. 저 역시 진료 중 한 환자분께 이 약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부정맥 진단을 받으셨고 이미 스텐트 시술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외출 중 갑자기 흉통이 왔고 그때 니트로글리세린 한 알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처음에는 비상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었는데 그 알약 한 알 덕분에 다시 가족과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약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 약품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간단한 진료를 통해 충분히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국에 가시면 햇빛을 차단하는 작은 갈색 병에 담아주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약은 햇빛이나 열에 매우 약해서 쉽게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보관은 꼭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해주셔야 합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30정 한 병에 약 4,000원 정도면 구입하실 수 있고 사실상 응급 상황을 대비한 생명보험 같은 존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아무 때나 함부로 드시라고 권해드릴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분들께서는 꼭 상비약으로 준비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협심증 또는 부정맥 진단을 받으신 분, 심근경색 위험 근후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가족력, 스텐트 시술 후 관리 중인 분, 산행이나 장거리 이동을 자주 하시는 50대 이상 성인 남녀. 저는 산에 가거나 장거리 외출을 할 때 주머니나 배낭 속에 늘 서너 알 정도 넣어 다닙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 중 심장 건강에 걱정이 있으신 분들께 한두 알 나눠 드리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뻐근하게 아픈 경험을 종종 하셨다면 오늘 당장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쥐어짜는 통증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것, 그게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작고 흔한 약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순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작은 알약 덕분에 생명을 지켜낸 환자분들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지금도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하고 계신다면
그건 의학이 아니라 준비의 힘입니다. 넷째는 운동 후 찬바람에 감기 기운이 올라올 때의 대처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한동안 약국에서 자취를 감췄던 감기약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감기 몸살에 효과 좋기로 유명했던 수입약 테라플루 말입니다. 재작년 즈음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감기약을 대량으로 사들여 가는 현상이 벌어졌고, 그 여파로 우리나라 약국에서도 해열제, 진통제, 감기약이 줄줄이 품절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구할 수 없었던 약, 그게 바로 테라플루였습니다. 제가 이 약을 처음 접했던 건 의사로서가 아니라 감기 몸살로 진료 중에 쓰러질 뻔했던 제 자신이 환자였을 때였습니다.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코는 막히고 눈물은 나고 어지럽고 아무것도 먹기 싫은 상태에서 옆 약국 선생님이 권해주셨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이거 드시고 그냥 주무세요. 테라플루 한 포 드릴게요. 진료 끝나고 퇴근하자마자 레몬향 나는 노란 가루를 뜨뜻한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살짝 쌉싸름한 맛이었지만 몸을 스르르 풀어주는 느낌이 들며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거짓말처럼 몸살 기운이 확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 약을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초기 대응용 상비약으로 늘 챙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유행 이후에는 이 테라플루를 약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수입이 중단되었기 때문이죠. 일부 약국은 있긴 했지만 입고 수량이 워낙 적어 예약까지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요즘 다시 수입이 정상화되면서 일반 약국에서도 다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테라플루, 뭐가 그렇게 특별합니까? 좋은 질문이십니다. 테라플루는 미국 GSK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서 만든 감기 증상 완화 복합제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진통, 클로르페니라민 항히스타민, 콧물 재채기 완화, 페닐레프린 코막힘 완화. 이렇게 세 가지 주요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열, 두통, 콧물, 재채기, 근육통 등 감기 몸살 전반에 전방위적 효과를 줍니다. 특히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신다는 점이 다른 알약형 감기약과 다릅니다. 따뜻한 음료 자체가 몸을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감도 함께 얻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현재 가격은 6포에 약 8,000원 정도입니다. 예전보다 약 1,000원 정도 올랐지만 하루 한두 포로 충분히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기 증상이 시작될 때 약 기운 없이 그냥 참는다. 병원 가기 애매하다. 증상이 심해질까 걱정된다. 이럴 때 바로 한 포 따뜻하게 타 마시고 일찍 주무시면 몸살로 번지기 전에 초기에 끊어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병원은 나빠진 후에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나빠지기 전에 초기에 막는 게 진짜 예방입니다. 테라플루는 그런 점에서 매우 실용적인 예방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산부, 간 질환이 있으신 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에 민감하신 분들은 복용 전에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테라플루는 단순한 감기약이 아닙니다. 초기 감기 몸살을 빠르게 진정시켜주는 응급차단제 같은 존재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둘 필요도 없습니다. 서늘한 서랍 안에 6포 정도만 넣어두셔도 가족 중 누군가가 으슬으슬 떨며 들어오는 날, 이거 한 잔 마시고 일찍 자요 하고 건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상비약의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상황은 어르신들께서 일상에서 흔히 마주하실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알고 대처하면 위기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쥐가 났을 땐 즉시 근육을 풀어주고, 무릎이 아플 땐 무리한 사용을 피하며, 심장에 이상 징후가 느껴질 땐 즉시 안정을 취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운동 후 찬바람에는 체온 조절에 신경 써야 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갑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건강한 삶의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복이 떨어지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조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